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날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Warm December, our hearts will see a world 잘한다. where men are free. Someday at Christmas, there'll be no world when we around what Christmas is for. 둘만의 시간을 좀 여러 번 많이 갖고 네.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취미 생활을 같이 해서 조금 거리감이 없는 전국 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팬들과 곳곳에 팬들과 만나다 보니까 요게 아무래도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에서 강인한 여장부 엄마를 맡아서요. 이 부일영화상에서 영화로는 인생 첫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윗집 사람들 대본을 받아본 이 공효진 씨가요. 그때부터 하정우 씨에게 아니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하냐 라면서 일침을 딱 날리더니 통화를 할 때마다 1시간이 넘게 대본 이야기로 잡돌이를 했다고 해요.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은 분이죠. 바로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공개 연애를 선언한 하정우 씨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하정우 씨 올해 대운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하정우 씨 지난해 말부터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롤러코스터부터 시작해서 허상과 로비에 이어서 4번째 연출작 윗집 사람들이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된 건 물론이고요. 이 영국 런던에서 이 유럽의 아시아 영화를 널리 알리는 이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 이 영화 윗집 사람들이 센스와 감각이 녹아든 영화다 이런 호평을 받으면서 하정우 씨가 감독 하정우가 공로상 이름 좀 어려워요. 리프 어너너리 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드라마 수리남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한번 올해 또 3월에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건물주 되나 봐요. 거기다가 데뷔작부터 해서 군도, 범자의 전쟁 쭉쭉쭉 같이 함께한 윤정빛 감독과의 신작까지 이 출연 확정까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배우로서도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할 정도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장혜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연인과의 결혼 요거 소식까지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일과 사랑 다 잡은 스타다. 그런 말띠스타로 5위에 뽑혔네요. 하정우 씨는 올해만 대운이 아니고 계속 대운이 아니고 맞아요. 늘 대운이 늘 배운 대운.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하정우 씨가 올해 특히 커리어적으로 더 잘 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나갈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저도 옆에서 저희 여동생이 이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잘못되지 않도록 아주 엄하게 잡아주는 잡돌이입니다. 네, 하정우 씨가 해이해질 때 옆에서 아주 그냥 속사포로 마구 쏟아내주는 이 동료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절친 공효진 씨였습니다. 영화 윗집 사람들 대본을 받아본 이 공효진 씨가요. 그때부터 하정우 씨에게 아니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하냐 라면서 일침을 딱 날리더니 통화를 할 때마다 1시간이 넘게 대본 이야기로 잡돌이를 했다고 해요. 결국 이 책임감이 더해진 나머지 영화 촬영 후에 맹장까지 터져서 수술을 해야 했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하정우 씨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혹은 감독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친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이 공효진 씨가 완벽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하정우 씨의 영화가 그래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올해 더 자주 보고 싶은 스타
자, 5위 하정우 씨 얘기를 했고요. 이제 4위는 누굽니까? 네, 올해 더 자주 보고 싶은 말띠스타 4위는요. 바로 배우 양희경 씨입니다. 양희경 씨 하면 이제 푸근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양희경 씨를 더 자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도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엄마인데요. 양희경 씨를 보면 진짜 내 엄마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실제로 지난해 양희경 씨가요.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에서 강인한 여장부 엄마를 맡아서요. 이 부일 영화상에서 영화로는 인생 첫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양희경 씨는 국민 고모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얹혀 사는 고모 역할을 참 많이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까다로운 이 시어머니 역할 그리고 푸근한 친정엄마 역할을 폭넓게 소화해내면서 정말 우리네 엄마 같은 모습으로 아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엄마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푸근하게 익어가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어머니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은 일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양희경 씨가 사실 3년 전에 요리책을 낼 만큼 이 음식 만들기에 진심인 분인데 그중에서도 특화된 전공 과목이 집밥입니다. 양희경 씨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는데 두부 달걀찜, 묵은지 돼지고기 김치찌개, 밥도둑이죠. 고추 지름장, 뚝딱 고추장. 이렇게 이렇게 무슨 호텔 요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하면서도 그 옛날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집밥 맛을 재현해내는 그 레시피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이 이렇게 양희경 씨의 집밥 레시피를 그 채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배우 생활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집밥을 내가 해서 먹는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연예계 덕후인 제가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해본 결과 바로 이 요리를 잘하게 된 비결에는요. 이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분의 정체는요.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조그만 양희경 씨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분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알죠. 바로 양희은 씨인데요. 이 양희은 씨 아드님이 지금 컬러로 복원을 해준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양희은 씨가 있었기에 양희은 씨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게 된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글쎄 언니 양희은 씨가요. 그 발레를 가르쳐주면서 이 발레 발끝으로 서야 돼 하면서 이 발가락이 다 부러지고요. 그리고 이 양희은 씨가 이 실전화기 있죠. 이 종이컵에 대고 하는 그 실전화기로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고막을 터뜨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장난꾸러기 언니였지만요. 이 양희은 씨 덕분에 양희경 씨가 어렸을 때부터 집밥에 눈을 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여기에는 꽤나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언니 양희은 씨 입으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축첩,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걸 용서 못하니까 외갓집에 슝 갔는데 그 밤에 우리 아버지가 미쳤지. 그 여자를 새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살림이 시작된 거야. 엄마가 나간 날. 이 세상에 그렇게 야비할 수가 있냐? 눈이 무섭게 내리는 날이었어. 1962년 봄방학 날이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걸 못 잊는다. 그러더니 우리를 큰 집으로 일단 다 보내고더니 무당푸닥거리처럼 살아있는 우리 셋의 옷을 다 태우고. 왜? 살아있는 사람의 옷을 태우는 건 즉 땅에 묻는 거지.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했어. 그리고 새 옷으로 쫙쫙 갈고. 어머. 그게 죽음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외도로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건데 이 사건이 양희경 씨 요리 솜씨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아버지와 살던 세 자매가요. 양희경 씨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던 무렵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양희경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빚 보증을 잘못 쏜 거예요. 그러면서 가세가 기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 가게에
화제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언니 양희은 씨는 통기타를 딱 들쳐매고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하고요. 또 그 사이에 학생인 양희경 씨는 집에서 이제 밥을 하면서 부엌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당시 양희경 씨가요, 된장찌개 그리고 고추장찌개를 그렇게 잘 끓였대요. 바글바글 끓여놓으면 식구들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 양희경 씨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 다 같이 먹는 이 밥에서 집밥의 소중함 그리고 따뜻함을 알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양희경 씨의 말을 그대로 한번 빌려볼게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 해서 시작했던 일이었던 요리가 결국 이 양희경 씨를 지금의 집밥의 고수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 더 자주 보고 싶은 말띠스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희경 씨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3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위를 포함해서 3명의 스타가 남았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남았는지 여러분들 후보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하정우 씨, 양희경 씨 제외하고 7명의 후보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 결과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AI한테 결과가 어떨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짜자찬찬. 자, 여러분들 AI의 후보는요. 3위에는 다양하게 활동한 우리 가수 겸 배우 김창완 씨, 그리고 2위에는요. 너무나도 친숙한 스타 이미지 전영록 씨, 그리고 1위에는요 전 세계를 공감하는 히트곡의 보유자 이승철 씨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두 MC분은 과연 어떤 후보가 1, 2, 3위에 들어있을까요? 저 AI가 네. 50대 감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승철, 전영록, 김창완. 그러니까요. 이게 20대 감성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죠. AI가 이 이제 설문조사가 노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삶의 맞다, 연륜이 맞다. 궁금하다. 요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과연 그럴까요? 역시 여러분들의 선택 현명합니다. 두 분의 생각이 맞을지 보면요. 자, 똑같은 득표수로 공동 2위를 차지한 분들입니다. 바로 김창완 씨, 이승철 씨 뽑혔습니다. 그렇군요. 김창완 씨와 이승철 씨가 공동 2위로 올해 더 자주 보고 싶은 말띠스타가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에 관심이 많은 노래 교실이다 보니까 이 김창완 씨 가수, 또 당연히 우리 이승철 씨도 가수잖아요. 김창완 씨가 얼마 전에 이 10년 만에 김창완 밴드의 앨범 세븐티를 발매했고 전국 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팬들과 곳곳에 팬들과 만나다 보니까 요게 아무래도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이승철 씨가 올해 또 뜻이 깊어요. 1986년에 부활의 보컬로 데뷔를 해서 정말 라이브의 황제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의 가창력을 갖춘 가수잖아요. 올해 데뷔 40주년입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정규 앨범 준비하고 있고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두 가수가 올해 좀 기지개 좀 편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 가요를 사랑하는 노래의 교실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올해 활약이 크겠구나 하고 이렇게 공동 2위에 뽑아주신 것 같은데, 새삼 여기 5위에 하정우 씨가 있다는 게 우리 하정우 씨는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야, 이승철 씨가 벌써 데뷔 40주년이 됐어요? 아니, 벌써. 네. 한 분 한 분 알아보죠. 아니, 벌써의 김창완 씨. 네. 산울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죠. 김창완 씨는 1977년도에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요. 밴드 산울림으로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울림은 훈, 완, 익. 김창훈, 그리고 김창완, 그리고 김창익, 이 세 형제로 이뤄진 밴드인데요. 당시 사진을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풋풋하거든요. 그러네.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김창완 씨 정말 너무 앳된 모습이죠. 당시 산울림은 아니 벌써, 그리고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가 수록이 된 이 1집을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한 밴드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창완 씨가 이 앨범을 만들 때 당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정말 검열이 심했잖아요. 아니 노래가 왜 이렇게 비탄조냐? 그래도 걸려.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즐거워? 그래도 걸려. 뭐 작곡이고 가사고 늘 걸리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김창완 씨가 아니 난 검열에 걸리지 않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린이들이 들어도 괜찮을 만한 그러면 검열에 걸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동요를 앨범에 넣게 돼요. 그러면서 나온 히트곡 2곡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이 노래들이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 노래.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맞아요. 아, 좋다. 그리고 구름 모자 있어요. 봄을 날아서 나가서 구름 모자 벗겨오지. 다 동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들이 네. 그 당시에 검열 때문에 나오게 된 노래들이었거든요. 아유, 글쎄 오. 말이에요. 근데 김창완 씨는 노래도 노래지만요, 연기, 특히 악역을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거기다가 맞아요. DJ도 오래 하잖아요. 네, 라디오 그렇죠. DJ 하죠. 거기다 시집 발간도 하죠. 맞아. 근데 요즘 저 젊은 친구들은 김창완 씨를 연기자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김창완 씨가 배우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도 바로 이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김창완 씨가 이 드라마 음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1985년도에요. 어린이날 특집급 바다의 노래라는 이 드라마를 제작하던 PD가 로코 역할에 김창완 씨에게 한번 연기를 해보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날을 계기로 연기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요, 드라마, 연극, 영화에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친 끝에 이 커피 프린스 1호점 같은 아주 이웃집 아저씨 맞아요. 같은 너무너무 친근한 이 역할부터 시작해서 하얀 거탑의 그 악역 있잖아요. 맞아요. 눈빛만 봐도 전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떤 캐릭터도 구애받지 않은 남다른 연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죠. 아,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네. 그런 네. 연기자이자 가수이자 맞아요. DJ이자 화가이자 시인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이번에 이승철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40주년이 됐다는데 데뷔한 지가. 이승철 씨도 그야말로 세대 구분 없이 이 노래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승철 씨의 이 부모님은요, 이승철 씨가 희야 이 노래만 네. 해도 정말 관객석에서 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음악을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솔로곡이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 노래가 잘 되자 그때부터 노래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인정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승철 씨의 곡을 저희가 지금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봐도 히트곡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정말 와, 이거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아마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게다가 질리지 않게 밴드, 부활해서 노래하다가 솔로 하다가 해서 또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부활 밴드에서 불렀던 거 희야,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네버엔딩 스토리 이거 포함해서 솔로곡으로 발표한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말리꽃, 인연 뭐 내놓는 노래마다 다 히트곡으로 떠올랐는데요. 히트곡 많아 딱 생각나시는 거 있죠. 저작권료. 이 수많은 그런 히트곡 중에서도 이승철 씨에게 효자곡인 그 노래들이 있다고 해요. 뭔지 혹시 짐작하실까요? 뭐 너무 많은데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워하면 이거 아닐까? 그럴 것 같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이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탑3에 그 2곡이 다 없어요. 그래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최대 효자곡은 1989년에 내놨던 소녀시대. 요거 소녀시대가 리메이크 했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저작권료가 쏟아지면서 한 달, 1년 아니고 한 달에 받는 저작권료가 뭐 외제차 한 대 값이다. 이런, 달에? 그랬을 정도였고, 거기다가 이경영 씨 나왔던 드라마 불새 OST. 2년, 이것도 드라마 인기로 대단했고요. 3위는요, 제가 조금 노래 불러보면,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노래 못해가지고 딱 모르시겠어요. 다 불러볼게요. 파란 넥타이, 붉은 팬티, 그것만이 전부는 아냐. 이 노래, 강황. 요게 또 효자곡 탑3의 그렇구나. 상위입니다. 제가 대본에 음표가 있을 때마다
전날 밤부터 노래 연습을 하는데 죄송해요. 음치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악보와 상관없이 이제 저 음이 균일하시면 돼요. 근데 이승철 씨는 이 노래는 히트할 것 같아. 이런 뭐 남다른 촉이 있나 봐요. 알고 보니까 이승철 씨가 앨범을 발매를 할 때마다 이 곡을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그럼 배달 기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때 노래를 쓱 들려주고 반응을 한번 살펴본대요. 처음 듣는 사람이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이 반응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래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상외로 녹음실에 가서는 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횟수가 3회 이상은 또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이승철 씨 같은 경우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미 노래를 한 500번 정도 들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가사가 하고자 하는 말, 이 전체적인 리듬, 멜로디 다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때 소리를 내서 많이 이게 부르다 보면 내 습관이 이 노래에 자기도 모르게 입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들었었던 그 산뜻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처음 받았었던 그 감동 그대로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3회 이상 부르면 그 약간 좀 익숙했던 그 자신의 습관대로 부르기 때문에 절대 3회를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승철 씨가 이렇게 40년 동안 많은 사랑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이승철 씨가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 본인이 꼽는 이유는 또 굉장히 새롭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그런데 이승철 씨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노래가 더 뜨지 못하고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바로 공개를 할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승철 씨 본인 얼굴인데요. 얼굴이래요. 저 당시에 이승철 씨 얼굴이 노래를 가렸다면서 이 얼굴 때문에 뜨지 못했던 노래가 많다고 본인 이야기입니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팬들은 그렇게 아쉬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승철 씨 과거 팬들과 같이 매년 함께 등산을 가거나 이런 정규 모임 외에도 신년회 아니면 봄, 가을 체육대회 같이 또 스키 여행까지 갈 정도로 아주 돈독한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에다가 얼굴 거기다가 팬 서비스까지 이승철 씨 오래오래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본인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가창력을 덮어버리는 이 미모 이렇게 얘기하는 이승철 씨가 오래 활동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이승철 씨 또 피셜인데요. 이승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배우 강문영 씨랑 결혼하고 2년 만에 1997년에 이혼하고 그 후에 10년 공백기 가지고 2007년에 재혼한 다음에 지금 20년째 잘 살고 계시죠. 바로 재혼이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게 내 바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다고 자랑을 하시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One warm December, our hearts will see a world where men are free. Someday at Christmas, there'll be no words when we around what Christmas is for. 둘만의 시간을 좀 여러 번 많이 갖고 네.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취미 생활을 같이 해서 조금 거리감이 없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욕심나고 그냥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사이. 누구죠 그게? 박보검 같은. 이 친구는 그냥 손잡고 옆에서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사위 자랑하듯이 그런 정도의 아주 인성이 착한 그런 친구죠. 딸 얘기할 때면 뭐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딸 바보의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이제 막내딸, 둘째딸 얘기였고 사실 또 이제 2007년에 재혼하면서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이 의붓딸, 이제 의붓딸이란 말도 장녀, 첫째 딸이 생겼죠. 아니 지난해 10월에 이 장녀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드레스 맞추러 갈 때 엄마가 아니라 이승철 씨를 불렀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뭐 사위 스펙 자랑을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하고 다니시는데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음악
직접 다 편집하고 우와. 그냥 결혼식장에 내내 깔리는 음악을 식장에서 해준 게 아니라 이승철 씨가 다 프로듀싱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아빠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결혼 네. 선물을 또 다 해주셨네요. 자, 2026년 더 자주 보고 싶은 말띠 스타 대망의 1위 누군지 궁금한데요. 은영 씨 누굴까요? 자,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 입으로 말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제가 좋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이도 같이 쭉 먹고 비슷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면은 사랑스럽고. 어려서부터 같이 이제 세대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가끔 나오시는 거 보면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즐겁고. 그리고 이 전영록 씨 딸 둘이 있는데 저희 딸이랑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올해 붉은 해에 말띠에 더욱더 정진하셔서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들의 영원한 젊은 오빠 바로 전영록 씨였습니다. 전영록 씨. 우리도 화면 나갈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분들의 20대를 같이 한 분이 바로 전영록 씨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전영록 씨가 지난해 데뷔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 또 무대로 팬들과 만났고요. 근데 사실 전영록 씨가 우리는 이제 뭐 연기자 또 오늘 다 이렇게 만능 엔터테이너시네요. 뭐 노래도 잘하시지만 제일 잘하는 게 노래를 만드는 작곡이거든요. 작사, 작곡. 그래서 이 전영록 씨가 이 내 노래를 제일 잘 불러줄 가수를 꾸준히 계속 찾고 계시고 작사, 작곡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게 전영록 씨의 요즘 근황입니다. 네, 근데 앞서 이승철 씨 데뷔 40주년 이것도 와 했는데 네. 전영록 씨는 데뷔 50주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영록 씨가 1975년 나그네 길로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부터 종이학 그리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등 히트곡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84년도에 딱 전환점을 맞게 되는 곡을 만나죠. 바로 불티를 만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전영록 씨는 80년대 가요계 슈퍼스타로 군림을 하게 되는데요. 가요뿐만이 아닙니다. 이듬해인 1985년도에는 영화 도라이에 출연을 해서 흥행가도를 달리며 노래와 연기 모두 잡은 당대의 아이콘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도라이 1, 2, 3 개봉할 때마다 달려갔던 저 홍준선인데요. 사실 이 전영록 씨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사, 작곡에 능하잖아요. 딱 들으시면 압니다. 김지의 얄미운 사람 이 노래도 있고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추어다 이거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최고죠. 네,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이 네, 노래도 정말 이 모든 노래들이 전영록 씨의 손을 거쳐간 그 탄생시킨 노래인데 전영록 씨 노래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노래 이 또 저작권료 효자곡이 있거든요. 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날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 정말 싫은데 나를 잊지 말아요. 저 노래도 만들었구나. 네. 저 김희애 씨가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맞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리듬은 좀 다르네요. 맞아요. 그런데 저작권료 효자곡 이거 사실 제가 반어법 쓴 건데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이 노래가 대박 낸 후에 레코드사에서 돈을 감사하다고 줬는데 얼마였는지 아세요?
10만 원. 당시 수준으로 설렁탕 20그릇 사 먹으면 끝나는. 와. 아니 지금 한 달에 외제차 한 대 이승철 씨에 비하면 정말 섭섭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91년생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 세대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나온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가사까지도.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당시의 인기 뭐 말이 필요 없죠.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또 연예계 덕후로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전영록 씨 프로필상 키가 168cm 정도로 그렇게 뭐 크지 않은 키라서 작은 거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당시 전영록 씨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영록 씨의 당시 데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웃고 있는데 글쎄 소녀 팬들이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전영록 씨의 인기를 반증하듯 팬들의 장난 전화가 그렇게 쇄도를 했는데요. 한 번은요 글쎄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요 전영록 씨 부모님이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 전영록 오빠 애인인데요. 저 아이 가졌어요. 라면서 가험할 만한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팬분 너무 짓궂어요. 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있었던 모양인데 아 정말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아직도 동안이고 맞아.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네. 아, 그 동안의 비결 준비해 봤는데요. 이 끝에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이 정말 부러운 능력이 저는 요즘 동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 저처럼 부러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들 아신 건지 이 전영록 씨의 나이가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한번 쫙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영록 씨가 만 71세입니다. 이용렬 씨와 54년생 동갑내기고요. 그리고 이 옆에 서른도 씨 나오시죠. 서른도 씨보다는 4살이나 형입니다. 그리고 옆에 김은국 씨 나오시죠. 이 김은국 씨보다는 무려 5살이나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께는 너무 먼저 죄송하고 한눈에 봐도 이 전영록 씨만 뭔가 세월이 멈춰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전영록 씨가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용렬 씨랑 딱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렬 씨에게 반말을 하는 걸 보고 주변에선 기겁을 하면서 아니 너는 윗사람한테 그렇게 반말 막 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는 괜찮지만 너를 오해한다. 이러면서 걱정도 해주기도 하고 여기에 서른도 씨, 김은국 씨가 아 형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형님? 이러면서 엄청 놀랬다고 해요. 이쯤에서 전영록 씨의 동안 비결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취재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일단 전영록 씨가 평소에는 베개를 베고 자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주름이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이게 자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하루에 물 5리터를 또 마신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물 그리고 비타민을 먹으면서 내가 동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비타민 마시면 동안 되는 건가요? 저도 궁금한데. 아 근데 주변에 동안인 분들 보면 이런 비결도 있겠습니다만 고생을 안 해요. 동안인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전영록 씨 보면 맞자 그럴 것 같아.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 아빠가 액션 스타 영화 배우 황해 씨가 엄마가 노래 잘하는 백설혜 씨가 엄마 아빠 DNA 다 받아서 연기도 해 노래도 해. 뭐 힘들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당시에 이제 집이 본인 빈털터리가 됐대요. 그래서 10평 남짓한 전셋집을 얻어서 생활고에 시달릴 때 4년 동안 밤업소에서 새벽 2시까지 노래를 했어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사실 노래의 작사나 곡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인생의 깊은 맛, 또 이 힘겨운 맛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만드니까 많은 분들이 저 전영록 씨 노래에 위로받았어요. 사랑은 연필로 뭐 쓰세요. 불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로받는 노래가 많거든요. 전영록 씨 2026년에는요 더 자주자주 모습 보여주세요.